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급 해킹 실습 강의를 맡게 된 1학번 배훈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연도 1학기 때 기초 해킹 실습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 연도 2학기 때는 BOB 12기 활동을 하느라 휴학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중급 해킹 실습 강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OB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돈이랑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에 밥 먹고 해킹 공격 코드만 짜야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급 해킹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번 주란다. 저번 연도에도 열렸던 강의였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랑 강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진행될 중급 해킹 실습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에 있는 강의 자료랑 실습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고, 그 외에 짜잘하게 제가 추가해 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짜잘하게 제가 따로 언급해 놓은 부분들, 따로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주차를 보면은 총 13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 3주차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싱이라고 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주로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해킹을 주로 시스템 해킹, 그리고 마지막에는 웹 해킹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CTF를 할 수 있으면 CTF에 나가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 트래킹 실습에서 뭘 배웠는지 잠깐 리마인드하고 그 할 걸 합시다. 일단 기초 해킹 실습에서는 리버스 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때 이제 아이다라는, 아이다라는 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아이다 프리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어떤 식으로, 아이다 프리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바이너리라는 실행 파일, ELF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쓰는 .exe로 끝나는 실행 파일, 이걸 P 파일이라고 하죠. P 파일이라고 하죠. 이런 P 파일들을 디컴파일을 해서 어셈블리어로 어떤 어셈블리어로 바꿔서 이제 바이너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실행 파일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디스어셈블이죠. 그리고 아이다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디컴파일이었죠. 그래서 디컴파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셈블리어를 텍스트 파일에 의사 코드로 바꿔서 좀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 바꿔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걸 기초 해킹 실습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에는 RIP, 인스트럭션 포인터 혹은 컴퓨터 구조 시간 때 구조 시간을 들었다면 PC라고도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담는 레지스터죠. 그래서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취약점들을 통해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취약점들을 통해서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 리턴 주소를 원하는 주소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그 결과 RIP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고급 용어로 쓰면은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실행 흐름 탈취가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습으로 쉘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쉘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에서 쉘코드의 흐름으로 프로그램 흐름을 바꿔서 쉘을 실행시키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 같은 것,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 같은 기법도 연습을 해봤죠.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함수의 리턴 주소를 넣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웹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걸 배웠었죠. 크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 얘는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측에 보내는 HTML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해서 브라우저가 악성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키를 탈취하거나 세션 값을 탈취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급 해킹 실습 때는 뭘 할 거냐? 일단 1, 2, 3주차 1, 2, 3주차에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이제 실습 파일들이 나오는데 1, 2, 3주차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 같은 건 이번 주차에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C++, C++ 바이너리는 아이다에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동적 바이너리 계측이라고 하는데 프리, 프리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프리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드림액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 있죠. 이런 교육 과정들을 베이스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림핵 강의 자료를 찾아보셔도 드림핵 강의 자료랑 그다음 여기에서 제공되는 PPT가 있죠. 여기에서 제공되는 PPT가 있죠. 이런 PPT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해킹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통해서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를 덮으면은 실행 흐름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배웠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버퍼 오버플로우를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를 해도 실행 흐름을 저희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티게이션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 기법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우회하는지에 대해서 4, 5주차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말고 오버플로우 종류는 하나 더 있죠. 이제 C 언어 컴프 수업을 좀 주의 깊게 들었다면은 들어볼 법한 용어인데 힙, 힙 오버플로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힙이라는 거는 이제 컴프 시간대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멜록 같은 걸로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받으면은 이제 힙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힙 영역에서 할당받은 메모리에서 더 나간 범위를 덮어버리는 걸 힙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힙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 흐름 조작이 가능한지 힙 오버플로우를 통해서도 실행 흐름 조작이 가능한데 그 그런 실행 흐름 조작을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그리고 힙 영역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90, 11주차는 웹패킹인데요. 웹패킹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 기법을 두 개 꼽으라면 하나는 크스스고 두 번째는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청에 SQL 쿼리문을 넣어서 보내면은 그 SQL 쿼리문이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취약점인데요.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트리거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주차에서는 분석 도구 활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석 도구 활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중회실 1주차에서는 분석 도구 아이다랑 그다음 윈디버거 쓰는 거를 알려주고 그 실습으로 넘어갔는데 실습을 제가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실습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공격 코드를 짜거나 CTF 문제를 풀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이번 1주차에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티먹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습 위주로 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WSL을 켜주시고요. WSL 상에서 실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WSL을 켜주시고요. WSL을 켜주셨으면 그러면 티먹스라고 쳐봅시다. 만약에 티먹스가 없으면은 sudo apt install 티먹스 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아주시면 티먹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뭐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겼죠. 그래서 티먹스를 어디에 쓰냐? 티먹스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화면 분할이나 다중창이 좀 직관적으로 됐었는데 리눅스 환경에서는 화면 분할이나 다중창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티먹스를 씁니다. 그래서 티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작하느냐? 맨 먼저 컨트롤 B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키를 입력을 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 먼저 하나를 해보자면 컨트롤 B를 누르고 퍼센트를 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뉘어집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그 다음에 퍼센트를 누르면 화면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르고 방향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지금 이게 방향키 왼쪽이죠. 그리고 이게 방향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할된 창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 방향키 이게 왼쪽 방향키라고 합시다.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방-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입력을 하면은 분할된 화면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된 화면에서 따로따로 명령어 실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이번엔 큰 따옴표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번에 세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B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이 되고요. 만약에 이 화면을 끄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익짓을 해서 나가면 이 화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익짓을 하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B 해서 이번엔 %를 누르면 이제 윈도우 화면이 꺼진 윈도우 윈도우를 킬할 거냐라고 묻는데 yes를 누르면 티목스 자체가 꺼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컨트롤 B 해서 %를 누르면 화면 분할이 된다. 컨트롤 B를 해서 방향키를 하면 방향키를 누르면 화면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B를 해서 큰 따옴표를 누르면 화면이 세로 분할된다. 이런 식으로 배워봤고요. 이런 식으로 배워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영상을 멈춰두고 한 5분 정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게 단축키가 좀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손에 익어야 손에 익어야 이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습이 끝났다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화면 크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화면 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입력을 하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할까요?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화면 조절, 화면 조절이 되는 거고요. 얘는 화면 전환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화면 분할이죠. 얘네들이 화면 분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웍스에서 이런 키들을 사용하면 화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키보드로만 얘네들 접근이 가능하고 마우스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마우스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 셋 대시지 마우스 마우스 온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tmux.conf config라는 파일에 저장하겠다는 명령어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실행을 해놔서 tmux.config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set mouse on이라는 글자가
이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컨트롤 B를 누르고 다시 화면 분할을 하고 마우스, 마우스로 그걸 해볼게요. 그럼 현재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명령어를 칠 수 있고 이쪽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명령어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을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화면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로 분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런 식으로 또 클릭으로 화면을 바꿀 수 있고 이 화면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다중창을 열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티먹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티먹스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DB입니다. GDB 같은 경우에는 아마 G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버거죠. 바이너리 디버거인데 아마 기회 실 때도 GDB를 썼을 겁니다. 기회 실 때도 GDB를 썼을 건데 저희가 사용할 G, 저희가 사용할 GDB는 이제 폰DBG라는 종류의 GDB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폰GD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잠시만요. 폰DBG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너리를 디버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도 있고 기계어 명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택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폰DBG가 사용이 돼 폰DBG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중급 해킹 실습 때도 폰DBG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기회실 때 배운 명령어는 아마 스타트 배웠 스타트 하면은 시작점으로 가죠. 그래서 스타트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NI 다음 인스트럭션이죠. 그 다음 S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인스트럭션인데 함수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서스 같은 명령어도 있었죠. 그래서 특정 함수를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를 디서셈블 하고 싶으면 디서스 메인을 입력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어들을 기계 실 시간에 주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회 실 때는 같은 명령어들도 쓸 거고요. 얘는 이제 가상 메모리를 텍스트부터 스택까지 쫙 긁어와서 각각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어 명령들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기계어 명령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셈블리어 명령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은 이제 이게 무슨 명령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ROP라는 걸 할 때 쓰이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힙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뜨는데 이런 식으로 멜록 함수 몇 개 실행한 다음에 힙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떤 힙 청크들이
어떤 힙 영역의 주소들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추가로 배워보는 시간을 나중에 중급 해킹 실습 시간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바이너리 패치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바이너리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실 시간대도 윈도우 바이너리 대상으로 패치 실습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리눅스 바이너리도 똑같이, 리눅스 바이너리도 똑같이 패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할 건데, 이제 파일 하나를,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너리를 받아주시면 되고, 이 클론, git 클론에 wget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을 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벅스 일단 나갈게요. 티벅스 나가고,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적어, 여기에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명령어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은 댓글창에 이 명령을 쓰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걸 받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ex라는 파일이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얘를 실행 권한을 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ex 파일을 제가 잘 패치한 ex 패치드란 파일을 갖고 있거든요. 얘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습에서 할 일은 이 ex 파일을 이런 식으로 플래그를 출력하도록 패치하는 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ex 파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objdump-d ex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출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x에서 printf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printf가 보이죠? 그럼 이 printf를 어디선가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뭔가가 막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 봅시다. printf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printf를 콜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서 printf를 콜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 printf 앞쪽을 보면은 printf 앞쪽에 여기에 익짓 함수를 콜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push rbp, mov rbp rsp가 있으니까 여기가 함수 프롤로그일 거고 여기가 함수 프롤로그일 거고 잘 가다가 printf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익짓 함수가 있어서 익짓 함수를 실행해버려서 바이너리가 멈췄다라고 저희들이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익짓 함수만 사라진다면 이제 익짓 함수만 사라진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익짓 함수를 콜하는 부분에 기계어 명령을 보면은 28 DC FFFFF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콜 익짓이랑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습에서는 폰툴즈를 쓸 겁니다. 폰툴즈를 쓸 겁니다. 폰툴즈 같은 경우에는 기회실 때도 써봤죠. 기회실 때는 이제 프로세스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파이썬 스크립트로 프로세스 실행시켜서 이제 특정 라인에 입력을 넣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폰툴즈를 사용해서 바이너리 패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패치를 할 거냐? 먼저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from pwn import 별 하면은 이제 폰툴즈가 선언이 됐죠. 그럼 이제 폰툴즈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elf라는 elf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현재 디렉터리에 ex 파일을 넣어서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elf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요. elf 안에 rea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read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쓰냐면 이점 어드레스라는 걸 첫 번째 인자로 받고요. 얘는 이점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 파일의 0번째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익짓 함수가 지금 1176번지에 있죠. 그래서 117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176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바이트만큼 지금 콜 익짓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5를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음, 다시 뒤로 볼게요. 아, 대시, 대시 라시 뒤로 봐야 정확하겠네요. 아, 대시 라시 뒤로 봐야 정확하겠네요. 네,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OBJ 덤프 할 때 대시 라시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프셋이 정확하게 나와서 대시 라시디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시 라시디 썼을 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거는 기계어 명령어 영역이니까 텍스트 영역을 보면 되겠죠? 텍스트 영역에서 이제 익지 선언하는 부분이 여기죠. 28DC FFFFF 이게 1188 1188 옵셋에 있죠. 그래서 다시 파이썬을 열고 선언을 하고 얘를 열고 rea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어드레스에서 1188 입력하고 5를 입력하면 처음부터 1188번째 오프셋에 있는 거를 다섯 번 읽어보라는 뜻이니까 얘를 입력을 하면은 1188이 아니 16진수죠. 0x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네, 드디어 저희들이 보고자 했던 28DC FFFFF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읽어내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0x90로 0x90이 기계어 명령으로는 NOP입니다. X8664에서 0x90이라는 숫자가 있죠. 0x90은 이제 16진수로는 0x90인데 기계어 명령으로는 NOP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의 기계어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바이트를 전부 다 0x90으로 채워버리면 익짓을 선언, 익짓을 콜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점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점 어드레스에서 0x1188 위치에 0x1188 위치에 어떤 걸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바이트열로 0x90 0x90인데 0x90을 5개만큼 넣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패치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점 세이브를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 할 값은 이 점 패치드 저는 패치드가 있으니까 패치드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패치드 2로 실제로 그런지 나가서 확인해 보면 네, 여기 있네요. 이 점 패치드 2가 있죠. 그래서 ch모드 해서 실행권을 주고 실행시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잘 뜨죠. 그리고 GDB로 연결되면 쭉 볼게요. 아, 그냥 OBJ 덤프로 보는 게 낫겠다. OBJ 덤프로 OBJ 덤프로 보겠습니다. 그럼 OBJ 덤프로 보면 텍스트 영역을 찾으면 되겠죠. 텍스트 영역에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NOP가 5개 있죠. NOP가 5개 있죠. 그래서 1188 부분부터 NOP가 5개 있는데 원래 익짓을 콜하는 부분이 제대로 NOP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익짓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빠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NOP 실행하고 printf를 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패치하는 법도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쉬다가 도커, 도커 이제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도커 쓰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도커를 이번 1주차 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주차 콘텐츠에서 아마 제가 준비한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선 제일 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구 모음집 가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커를 유튜브에서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어디선가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도커를 사용한 서비스도 써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도커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도커는 가벼운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 머신이긴 가상 머신인데, 그 규모가 살짝 경량이어가지고, 이제 경량이고, 그 스크립트 파일 몇 개만 도커 파일이나 그런 스크립트 파일 몇 개만 있으면은 자기 컴퓨터 환경을 그대로 남한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커는 설치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WSL 콘솔 창에 도커 버전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 버전이 뜰 거고, 도커 컴포즈 버전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 컴포즈 버전이 뜰 겁니다. 그래서 도커는 그 가벼운 가상 머신이다 라는 정도만 알면은 이번 실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도커를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도커를 써 도커를 쓰는데 필요한 파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커 파일이고 두 번째는 도커 컴포즈 YML이라는 파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도커 빌드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이 파일을 참고해서 실제 컴퓨터 환경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 예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from이라는 명령어 뒤에 우분투 20.04가 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우분투 20.04 버전을 이제 설치할 OS 버전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분투 20.04 이미지를 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깔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run 명령어 뒤에 이런 식으로 실행시킬 명령어들을 입력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apt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실 거고요. apt get install도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binutil, git, make, beam editor, gcc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워크 디렉터리라는 게 있어요. 워크 디렉터리 해서 루트 pwd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익슬 디렉터리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루트 pwd를 지정함 루트의 pwd 디렉터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최종적으로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됐을 때 거기 거기로 떨어집니다. 현재 위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만 만들면은 이제 도커 빌드 런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 인자로 여러 가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도커 빌드 실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행을 도와주기 위한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드 이미지의 이름, 그리고 실행 시 실행할 명령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시 파일인데요. 그래서 맨 위쪽에 버전은 도커 컴포즈 버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아래 그 해당 도커 이미지의 이름, 그리고 빌드, 그리고 이 밑에 빌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쪽에 빌드 하위 탭에 보시면 컨텍스트가 돼 있죠.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커 컴포즈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점은 현재 디렉터리죠. 그래서 현재 디렉터리에 도커 컴포즈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디렉터리에 도커 파일을 이 이미지를 만드는 도커 파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볼륨 탭 아래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는 점이 있고 오른쪽에는 루트 pwd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현재 디렉터리를 이제 나중에 가상 머신이 생성되었을 때 루트 디렉터리에 pwd 디렉터리에 그쪽에 마운트 시키겠다라는 뜻이죠. 마운트 시킨다는 뜻은 현재 디렉터리 현재 디렉터리의 내용이 이 루트 pwd 디렉터리에 그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루트 pwd에서 디렉터리 내용을 변경하면 이 현재 디렉터리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이 실행되고 나서 실행할 명령어를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빈 배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빈 배시라고 돼 있죠. 빈 배시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배시 쉘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예요. 그냥 쉘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명령어는 가상 머신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배시 쉘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캡애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sysptrace라는 이름의 권한을 추가해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 도커 컴포즈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능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 파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챗 GPT를 쓰면 됩니다. 챗 GPT를 쓰면은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도구들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GPT한테 던져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만들라고 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들고 와도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도커 컴포즈 파일이랑 도커 파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AI가 항상 맞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AI가 틀린 도커 파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파일을 줬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도커 파일이랑 도커 컴포즈 파일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어가 있죠. git 클론해서 어떤 커널 빌드 컨테이너라는 레포지토리에서 이 레포지토리를 클론하는 명령어를 제가 적어줬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WSL 쉘에 붙여넣기 해줍시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git 클론이 완료되고요. 커널 빌드 컨테이너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에도 도커 파일이 있죠. 그 말은, 아, 이 디렉터리에서 도커 파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할 건 뭐냐면은 도커 파일이랑 빌드 컨테이너 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쉘 명령어들을 한 파일에 넣어서 한 번에 실행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쉘 명령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에코 같은 것들이 있고, 익짓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커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할 거는 이 도커 파일, 빌드 컨테이너 sh, 스타트 컨테이너 sh를 살펴보고 이 레포지터리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 도커 이미지를 이용하면 특정 버전의 GCC나 클랜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실습할 때, 당연히 실습할 때 이런 거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얘를 긁어서, 얘를 긁어서 AI한테 물어봅니다. 설명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답변을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커널 빌드 컨테이너라는 디렉터리였죠. 그러면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문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코드가 모르겠으면은 이런 식으로 쉘 스크립트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제 GPT한테 던져주면은 얘가 잘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다 영상 멈추고 다 찾아보셨다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커널 빌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해킹 실습에서 쓰이는데 주로 리눅스 커널을 빌드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빌드를 할 때 특정 버전의 GCC 컴파일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깔려면은 특정 버전의 우분투도 깔아야 되고, 그걸 복잡하니, 그걸 하나하나 다 깔기에는 복잡하니까 그냥 한 번에 깔 수 있게 몰아넣자 해서 만든 게 저 파일입니다. 그래서 빌드 컨테이너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CC 버전이 선언되어 있고 우분투 버전이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GCC 버전이랑 우분투 버전을 GCC 빌드 GCC 컨테이 빌드 GCC 컨테이너에 인자로 갖다 놓죠. 그리고 빌드 GCC 컨테이너는 이런 식으로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데, 이제 GCC 버전이랑 그 다음에 우분투 버전을 받아가지고 GCC 버전이랑 우분투 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커 빌드 명령어를 때리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GCC 버전이랑 우분투 버전이 어떻게 쓰이느냐? 도커 파일을 열어볼게요. 도커 파일을 열어보면은 우분투 버전이 이런 식으로 from 우분투에서 우분투 버전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from 우분투 20.04 하면은 20.04 버전의 우분투를 베이스 이미지로 쓰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우분투 버전을 베이스 이미지로 갖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GCC 버전이랑 클랭 버전이 있는데, 이거 어디 들어가겠냐면은 apt 인스톨 하는데 여기에 GCC 몇, 그 다음 G++ 몇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특정 버전의 GCC 컴파일러를 깔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랭 같은 경우에도 컴파일러 이름인데, 클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쪽은 이미 쪽으로 클랭 몇 버전을 이런 식으로 깔게 되겠죠. 그리고 sudo alternative install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깔면은 베이스 이미지에 유저 빈 디렉터리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GCC나 G뿔뿔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깔았던 이 특정 버전의 GCC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가상 머신을 실행해서 GCC를 키면은 저기 했던 특정 버전의 GCC가 실행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시쉘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도커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커 파일을 쓰면은, 아, 이 도커 파일을 쓰면 특정 버전의 GCC가 깔린 우분투 운영체제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GCC 11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GCC 11 버전이 있는 이미지를 찾아가서 그 이미지를 쓰면은 손쉽게 빌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좀 이 도커 파일이나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 파일이나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 잘 쓴 파일, 그래서 보통 잘 쓴 코드를 보면은 저희들이 많은 배움을 얻어가듯이 이런 잘 쓴 도커 파일을 보면은, 도커 파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커스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실습도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중기 패킹 실습 스터디에 필요한 환경을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 22.04 환경에 우분투 22.04 환경의 실습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두 번째 실습 과제고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설치하면 되느냐? GDB, 폰DBG, Tmux, 그 다음에 빌드 에센셜이라는 프로그램이랑 GCC 멀티립 그리고 폰툴즈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제 도커 파일 안에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이제 설치하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 Y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도 크게 무방 복사 붙여넣기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YML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도 무방하고요. 이제 그럼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도커 파일을 만드는데 이제 이미지는 우분투 22.04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도구들을 설치해주는 이제 도커 파일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실습 환경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끄고 스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커 파일이랑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줘 하고 GPT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저도 이거 만들 때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할 수 있는 도커 파일이랑 컴포즈 YML 파일을 줘 해서 저도 GPT한테 물어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해요. 혼자 만들었다가 한 3시간 정도 삽질해가지고 GPT한테 던졌더니 GPT가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여러분도 던져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고 각자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드셨으면은 이제 볼게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T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도구 파일로 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럼 도커 컴포즈 YML을 써서 도커를 빌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 이미지 이름이 PWM 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커 컴포즈 런 한 다음에 폰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시 대시 RM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머신을 나가면은 이 컨테이너를 지우겠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 공간 소중하니까 이렇게 대시 대시 RM이라는 옵션을 줘서 빌드를 하시면 아 여기에 주석이 있으면 안 돼요. 주석이 있으면 다시 빌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빌드를 해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리 빌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이미 사용 중이라고 뜨죠. 일단 나가볼게요. 이게 직접 같이 삽질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미 빌드된 거 삭제를 하고 다시 이 명령어를 쳐봅시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처음 빌드하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빌드가 다 끝나면 이렇게 쉘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WSL 환경이고요. 지금 도커 환경, 이 가상머신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커 아이콘을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PWN 폰이라는 가상 컨테이너가 보이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보시면은 여기도 터미널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삭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S를 눌러보면은 원래 여기에 있던 파일이 그대로 나타나죠. 왜냐면은 도커 컴포즈 YML 도커 컴포즈 YML 파일에서 이 볼륨을 지정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hello.txt를 쳐서 vi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hello 한 다음에 에코는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hello.txt가 여기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익짓을 하면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ls를 하면은 똑같이 hello.txt가 그 변화가 반영된 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가상머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GDB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GDB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GDB가 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로그를 보시면은 LC 타입 LC 타입은 CUTF-8 얘를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환경 변수니까 환경 변수를 지정하는 명령어는 export입니다. 그래서 export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에러로그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면은 가상머신 키고 킬 때마다 환경 변수를 지정해줘야 되죠.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커 파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것도 어떻게 이것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보면 또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도커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러면 얘를 새롭게 새로운 도커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입력해 줍시다. 그러면 이전 파일이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env라는 명령어가 썼죠. 그래서 env는 환경 변수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야겠죠. 다시 빌드를 하면 원래 있던 이미지 때문에 원래 있던 이미지를 지워야 되네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미지를 지우고 다시 빌드를 해봅시다. 그럼 다시 빌드가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GDB를 하면은 이번엔 에러로그 없이 GDB가 폰 DBG가 제대로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파이썬 창으로 들어가서 이제 폼툴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로그가 없으니까 폼툴즈도 제대로 작동이 됐죠. 작동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ELF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도커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도커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너무 멋있습니다. 선배님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선배님 같이 그런 화면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 오늘 만들어둔 이 도커 파일을 여러분 후배한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도커 파일에 티목스 없네요. 티목스 깔아서 다시 만듭시다. apt gdb. 티목스 없네요. 여기에 티목스도 추가해 둡니다. 그리고 원래 만들었던 이미지는 다시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 빌드를 해봅시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요. 이제 원래 처음 빌드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전에 빌드가 빨리 된 거는 제가 어제 삽질을 3시간 동안 했다고 했죠. 그 3시간 동안 했을 때 한 수십 번 정도 빌드를 해서 저렇게 빨리 되는 거고요. 원래 처음 빌드할 때는 이렇게 느린 게 정상입니다. 일하는 동안에 여기에 로그 같은 것도 뜨거든요. 현재 어떤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제 도커 파일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삽질한 내용 중에서 이거 있죠? 이제 폰디비지 디렉토리 클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동해서 셋업.sh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거 엔드엔드로 연결 안 하고 그냥 런으로 따로따로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여기에 런으로 실행시키는 이 뒤쪽에 한 줄은 루트 디렉토리 하에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루트 디렉토리 하에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 폰디비지 하면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 하에서 폰디비지로 이동하는 건데 그 다음에 run setup.sh는 그럼 이거 이동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루트 디렉토리 하에서 setup.sh를 찾아요. 그래서 그럼 루트 디렉토리에는 그게 없겠죠? 그래서 setup.sh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삽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찾아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빨리 찾아내서 다행이에요. 밤샐 뻔했는데 다행히도 한 새벽 2시 정도, 다행히도 한 새벽 2시 정도에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이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도 티먹스를 쓸 수 있겠죠? 티먹스를 쓰고 컨트롤 B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뭐야 왜 돼? 왜 되지? VI 에디터가 없구나. VI 에디터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만든 도커 파일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나가셔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I 에디터가 없네요. 그럼 VI도 추가합시다. 추가를 하고 이거 다시 빌드하면 또 시간이 엄청 길 테니까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설명합시다. 그래서 티먹스 열면 티먹스가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배웠던 거 있죠? 컨트롤 B 해서 퍼센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마우스 왜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우스가 안 먹힌다 싶으면은 맨 처음에 썼던 명령어 있죠? echo set g 마우스 on을 tmux.config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건 이거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이제 얘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B 큰 따옴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 분할도 되고요. 익짓 익짓하면은 이제 화면 나갈 수 있고. 예, 그러면 웬만한 건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컴퓨터 하에서도 중급 해킹 실습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실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급 해킹 실습 스터디 첫 주차에서 제가 오리지널로 따로 만들어낸 부분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송준 선배님 강의 자료, 송준 선배님 강의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면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은 이제 퀵스의 공급자가 자랑이신 우리 송주현 선배님께서 공급자가 뭐 주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회실 강의도 다 아카이브 되어 있으니까 기회실 복습을 하고 싶다 싶을 때 해도 좋고요. 중회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강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일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다이남스 어셈블리를 보고 싶어 해서 뭐 일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도 배려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마련 마련하고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참고로 이번 영상은 이제 제 채널에도 올라가고요.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제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제 유튜브에도 기회실 강의 대부분이 아카이브 되어 있고요. 이건 서태원 교수님 컴퓨터 구조 과제 녹화 딴 거 그냥 아카이브용으로 올린 거고요. 이건 고급 해킹 실습 스터디 때 한 내용입니다. 이건 고급 실습 스터디 때 여러분들이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구독자 25명밖에 안 되는데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커뮤니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아이다 단축키, 키맵 같은 것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그러면 여기까지 중급 해킹 실습 스터디 제 1주차 내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